안녕하십니까, 이성일입니다. 7월 3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관리 아래 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생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 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플러스의 일부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부문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영업 매출도 감소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을 유지시키는 경우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갖추며 대형마트 업계 2위 자리를 지켰던 홈플러스는 11년 전 레버리지 바이아웃, 즉 차인 매수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 1년 4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업체 등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직원 12,000여 명의 간접 고용인원 1,000명까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곳도 평균 7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하면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 계획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 자금 2천억 원을 끌어올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광주와 충남 아산을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첨단산업발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은 3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충남 아산에 이어 경남 진주를 찾아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차세대 배터리 양산라인 구축 등에 60조 원, SK그룹은 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조성 등에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위성 발사체, 우주 국방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55조 원, 현대차는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에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5조, 9조 원대 투자를 예고한 두산과 LG그룹까지 포함해 총 31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기업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 이 대통령은 구미산단과 울산의 자동차, 조선산업, 포항 철강산업 등을 나열하며 영남을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첨단 산업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제조업 1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이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 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꼽으며 위성과 발사체, 미래항공기와 우주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국토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추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 곳에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향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기업 밀착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30원 넘게 떨어져 1,525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도 어제보다 5.76% 급등한 8,088.34로 거래를 마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동결자금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양국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했지만
이란이 응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연 400억 달러, 62조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우리 정부가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하거나 표적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백악관도 지난밤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고 있다며 디지털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업무를 맡은 송파구 선관위 직원을 불러 보관상자의 폐기를 결정한 시점과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다시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미국발 반도체주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자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8,000선을 회복한 것인데 지난 5거래일 동안 순매수했던 개인이 순매도로 돌아선 반면 오늘은 기관이 4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40.25포인트 상승한 8,088.34포인트에 코스닥은 1.69포인트 상승한 868.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 이상 오르며 30만 원 선을, SK하이닉스가 11% 가까이 급등하며 2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향후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살아나자 리노공업이 4% 이상, HPSP가 11% 가까이 오르는 등 반도체 소부장주 일부가 올랐고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등 AI 인프라 관련주도 반등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회복하자 증권주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 일부에 내리는 비는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남 남부 최대 80mm, 경남 서부 남해안 최대 60mm 등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0도 등 26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